네, 아직 2학기는 안 됐죠. 그렇지만 미리 강의를 올려보는데요. 그 중2 친구들이 2학기가 되면은 한국사 시간에 배워보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배워볼 게 뭐냐면은 훈민정음 창제와 그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 찾아온 조선의 먹구름, 그거에 대해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대왕이 28글자를 만들어서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쓴 한글이에요. 좀 역사에 왜곡된 게 있는데,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처럼 왜곡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종대왕이 혼자 만든 거예요. 자, 세종대왕이 혼자 만든 건데 약간 왜곡됐죠. 최만리 같은 신하들이 세종대왕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전하, 어찌 천한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그런 한글을 쓸 수 있단 말이옵니까? 부리 명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세종대왕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백성이 편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만백성의 어버이인 과인이 할 일이요,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자,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는 이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하지만 훗날 미래에 찾아온 불행이 있었죠. 세종대왕이 그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세종대왕이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니었고, 세종대왕의 첫째 형이었던 양녕대군은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세자에서 폐위되었고, 둘째 형 효령대군은 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셋째인 세종대왕이 왕이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세종대왕의 형제들끼리는 그런 권력 싸움을 하면서 왕위를 차지해가자는 그런 결심은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불행한 미래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어요. 왕의 죽음을 높여서 승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세종대왕의 큰아들인 문종이 왕이 됐는데 워낙 병약해가지고 2년 만에 또 문종도 승하해 버렸어요. 그리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이 되죠. 근데 옆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김종서, 황보인. 이 신하들이 좀 단종에게 이런저런 충언을 하고 하긴 하는데 마음은 충신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였던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죠. 이 수양대군이 1년 뒤에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이 두
신하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동생이었던 안평대군마저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2년 뒤에 단종에게서 양위를 받고 왕이 됐죠. 단종이 형식상으로는 상왕이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종이 15살에 왕실의 최고 어른인 상왕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나이가 같은 거죠. 15살이면 지금 중2 친구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1년 뒤에 그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성삼문, 박백년, 유흥부, 유성원, 하위지, 이계, 이 6명을 사육신이라고 하죠. 이 사육신이 단종의 복위운동을 하면서 이 세조를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나서 목숨을 걸고 국문장에서도 목숨을 걸고 왕의 세조에게 날이라고 칭하다가 사형이 집행됐죠. 이 단종 복위운동이 이것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사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1년 뒤에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강원도 영월의 청년포로 유배를 가게 됐죠. 그런데 이 세종대왕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이 수하인 이보훈과 단종의 장인 송현수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또 다시 단종의 복위운동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세조가 모두 죽였죠. 그 다음에 단종도 사역을 받고 죽게 된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